혹시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공화당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노예제 반대 운동으로 시작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공화당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을 배출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최근의 도널드 트럼프까지 공화당은 미국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화당이 처음에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를 폐지하며 인권과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화당은 진보적인 정당에서 현재의 보수적인 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공화당의 놀라운 변천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되었으며 그 당시 미국 정치와 사회적 상황이 공화당의 탄생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제를 둘러싼 논쟁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노예제를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고 이를 통해 대규모 농장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북부주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예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1850년대 초 노예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북부주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54년 일리노이 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A. 더글라스가 제안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편입된 주들이 노예제를 허용할지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북위 36도 30분 이북에는 노예제를 금지한 미주리 협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투표가 시작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제 반대 세력은 크게 분노했고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화당이 탄생했습니다. 1854년 3월 20일 위스콘신주 리플리에서 열린 모임에서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전에 휘그당에 속했던 정치인들, 자유토지당, 반노예제 활동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캔자스주 투표에서 북부주들은 투표에 이기기 위해 북부의 주민을 이주시키기도 하였지만 결국 1857년 투표를 통해 노예제를 허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노예제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갔고 이를 통해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는 1856년 존 씨 프레몬트였으나 민주당의 제임스 뷰캐넌 후보에 174대 114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전국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대선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을 후보로 내세워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은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공화당은 미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공화당은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했고 공화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보호 정책과 산업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철도, 강철, 석유 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등 점차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뉴욕 센트럴 철도를 포함한 여러 주요 철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공화당은 철도 산업을 통해 서부 개척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카네기 스틸 컴퍼니와 US 스틸은 미국의 강철 산업을 주도하며 공화당의 보호 관세 정책 아래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존 디 록펠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화당의 지원 아래 미국 석유 산업을 지배하였습니다. 19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보호 관세가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공화당의 보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 사회보장제도 도입, 노동자 보호 법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뉴딜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았고 공화당의 보수적 이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화당은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은 국방 예산의 증액과 군사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공화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화당은 존슨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지지했으며
이후 닉슨 행정부 하에서도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폭격기, 지상발사형 ICBM MX 미사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 즉 SLBM인 트라이던트 미사일, 24기의 SLBM을 탑재 가능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했습니다. 1983년 레이건은 전략 방위 구상,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주에 배치된 레이저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핵 공격을 무력화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략 방위 구상은 기술적 어려움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소련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군비 확장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했으며 이는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규제 완화, 군비 확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당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라는 문제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공화당은 전통적인 보수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경제 민족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미국 경제의 자급자족과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강력한 관세 부과로 나타났으며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입국 제한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원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은 주로 농촌지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 높은 소득층, 기업가, 퇴역군인 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와 강한 군사력,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역사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화당은 노예제 반대 운동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산업화와 군사력 강화 그리고 현대의 경제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화당의 방향은 변해왔고 현재는 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화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